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 시작. 지금은 산속에 혼자 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퇴직금 3천만 원이 전 재산인 60세 회사원이 더 이상 도시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서 캠핑카를 구입해 산속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다. 얼핏 들으면 내가 과연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로망을 이뤘다라는 말로 정리하기 힘든 은퇴 이후의 고민과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누구나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언젠간 퇴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문제는 그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왔을 때, 혹은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60세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분도 회사를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는 새롭게 펼쳐지는 길 위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기댈 곳이라곤 퇴직금과 미미한 예금뿐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은퇴나 퇴직 이후 찾아오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나도 퇴직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혹은 저렇게 살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전원주택이라도 마련해야 하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야기해 볼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1. 퇴직 후 새로 시작된 두 번째 삶의 현실. 예전에는 50대 초반 혹은 중반만 되어도 일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60세가 훌쩍 넘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라는 사건은 언젠간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 달리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적 충격. 소속됐던 조직에서 나오면 더 이상 누구 과장, 누구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변 환경 변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출근하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크게 줄어들고 고립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 재산을 털어 캠핑카나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60세 대기업 과장분의 사례처럼 말이지요. 다만 이런 멋지고 자유로운 캠핑카 라이프가 실제로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생활비나 의료비가 부족해 산속에서 최소 비용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2.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세 가지 사례.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가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각자의 고민을 통해 우리도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A. 55세 중소기업 생산직 퇴직자, 시골집 리모델링 후 소일거리로 생활.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일하시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55세에 건강 문제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과 약간의 목돈으로 본가가 있던 시골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서울에서 살기도 힘든데 시골집에서 전원생활하면 식비라도 줄고 공기도 좋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답니다. 시골 생활의 장점. 아침 저녁으로 텃밭을 가꾸고 밭에서 난 채소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음. 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본가가 이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다. 시골 생활의 단점. 예상외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었음. 오래된 집이다 보니 보수할 곳이 끝도 없었고 공사비가 생각보다 컸다. 이웃과의 친목은 좋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곤 함. 결국 박모 씨는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소소하게나마 용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5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이 생기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퇴직 이후에 가장 무서운 건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라면서 최소한 자기가 쓰는 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B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 시작.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30년 넘게 재직하신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매달 받던 월급에 맞춰 지출도 컸지만 문제는 퇴직 직전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으셨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손에 쥔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였고 그 외에도 모아둔 예금이 별로 없었던 터라 도시에 남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여행하듯 캠핑카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처분하고 나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김모 씨가 말하길 처음엔 이 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며 낭만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초기 비용. 중고 캠핑카 구입 약 2천만 원 구입 당시 성능이나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 운영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생각보다 비용이 계속 든다. 실제 생활의 어려움. 샤워나 화장실 이용 등 개인 위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공중시설 의존도가 높다. 전기나 난방 문제, 겨울에는 캠핑카, 난방유와 전기 충전이 만만치 않은 부담.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새롭게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려 해도 이방인 취급을 받기 쉬움. 결국 김모 씨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야 캠핑카 생활이 참 좋죠? 하지만 돈과 체력, 심지어 마음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니 막상 도시에서의 삶보다 더 고단한 일상으로 이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캠핑카로 전국을 돌며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비박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지만 정말로 이 삶이 행복한가는 여전히 자신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례 C 65세 퇴직 공무원, 은퇴 후 재취업으로 노후 대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65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이모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 정년퇴직이면 어느 정도 연금이 나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자녀 교육비나 예식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으로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더랍니다. 재취업의 장점.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내가 정말 가난해지진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는다. 사회적 역할이 생기면서 무기력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각보다 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재취업의 단점. 나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이나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 고령이라 체력적으로 불안하거나 갑자기 아플 경우에 대비가 충분치 않다. 정년퇴직 후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 이모 씨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솔직히 전했습니다. 본인도 캠핑카 생활이나 시골 생활을 꿈꿔봤지만 지금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데 캠핑카를 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3.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자유로운 은퇴 생활이 실제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살기 힘들다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정적 준비 노후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주거 환경 도시를 떠날지 혹은 도시에 남아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퇴직 후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지인이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나중에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게 좋겠지요. 또 이미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캠핑카처럼 낭만 가득한 여행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시골에서 소일거리를 찾으며 정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마무리하며 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로망이나 자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은퇴의 충격, 그리고 현실적 생존에 대한 고민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 길밖에 없었다고 체념 섞인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은퇴 후 삶은 선택의 폭이 무한대로 넓은 듯 보이지만 실제론 준비된 재원이나 체력,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한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통해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가 충분치 않다면 캠핑카나 전원생활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바로 실행하기보단 먼저 소규모 일거리나 재취업 혹은 더 저렴한 주거 옵션 등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명하겠지요. 부디 갑작스럽게 은퇴를 맞닥뜨리는 모든 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자신만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도전을 선택한 퇴직자가 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택한 은퇴자가 될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퇴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 3개월 안에 안 하면 큰일 나는 돈 문제 6가지. 에이, 은퇴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처음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눈 비비며 출근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야 내 시간, 내 인생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요. 딱 그 시기 퇴직 직후 3개월이 은퇴 후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 통장에 들어오고 월급이 끊기고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고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시기. 아무 준비 없이 좀 쉬다 정리하지 하다 보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재무 결정은 은퇴하자마자 3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입니다. 1.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방법 찾기.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단 예금에 넣어두거나 자녀 계좌로 일부 옮겨두시죠. 하지만 퇴직금은 평생 다시 못 받는 큰 돈입니다. 무턱대고 지출하거나 대출 보증에 써버리면 몇 년 안 돼 바닥납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김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1억 5천만 원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지인 부탁으로 5천만 원 보증을 섰다가 날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자녀 결혼비, 차량 교체, 집 수리로 점점 줄어들더니 2년 만에 0원이 되었어요. 지금은 알바를 알아보며 한숨만 쉬십니다. 퇴직금은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인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적금뿐 아니라 연금 전환, 분산 투자도 검토해 보셔야죠. 2.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략적으로 결정하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65세까지 미룰 수도 있어요. 일찍 받으면 매달 적게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죠. 은퇴 후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62세 이 여사님 사례. 남편과 함께 작은 임대 수입이 있어 여유 있게 사셨지만 국민연금 일단 빨리 받자며 60세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계산해보니 65세부터 받았다면 매달 2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평생 기준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손해였죠. 전문가 상담 한 번이면 이런 선택 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재산정 반드시 체크하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반 부담해주던 건강보험료가 은퇴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확 올라갑니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돼요. 박씨 부부 사례. 남편 퇴직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이 넘어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오래된 중형차가 있었고 본인 명의 집 외에 본가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명의 조정, 자동차 폐차 같은 작은 조정만 해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지출 구조, 재설계 고정비를 줄일 절호의 기회.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지출하면 순식간에 통장이 말라갑니다. 이때 고정 지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핸드폰 요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정기 구독 서비스 등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합니다. 55세 조 사장님 사례. 운전 습관을 못 버려 수입차 유지비에만 월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통신비, OTT, 보험료까지 합치니 매달 250만 원이 그냥 나갔죠. 차량을 경차로 바꾸고 보험 재설계, 통신비도 알뜰 요금제로 바꾸니 월 1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노후 20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5. 부채 정리와 신용 점검. 은퇴 이후에도 빚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은 즉시 청산하는 게 맞아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연금이나 퇴직금이 다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신용 점수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나중에 필요한 금융상품 가입할 때 큰 차이 납니다. 6. 가족과 돈에 대한 대화 지원 대신 계획 수립. 퇴직했다고 바로 자녀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를 부담하려 들면 금세 어려워집니다.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도와줄게는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말이죠.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길 가라. 이 한마디가 은퇴자 본인도 자녀도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용히 돕는 건 가능하지만 나를 희생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혼란이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퇴직 직후 3개월 안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퇴직금 운용 계획 세우셨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점 고민해 보셨나요? 건강보험료 갑자기 오르진 않았나요? 지출 구조는 조정했나요? 부채나 신용 문제는 없나요? 가족과 솔직한 재정 대화해 보셨나요? 지금 이 6가지를 정리해 놓으면 10년 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하고 자유로울 겁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마음가짐. 1. 퇴직금 지키는 게 버는 것이다.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순간 온갖 유혹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투자해 보세요. 자녀 결혼 앞두고 있으니 보태주세요. 차 바꾸자. 하지만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다시 채울 수 없어요. 행동 팁. 퇴직금의 50% 이상은 사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세요. 연금 전환보험, 적립식 ETF, 즉시연금 등 분산 운용 플랜을 미리 알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믿을 만한 재무 상담 채널 구독하고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2. 연금 수령 시기 내 수명표를 그려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근처 지사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얼마가 늘어나고 언제까지 살아야 본전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행동 팁. 수령 시기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금 전문가의 1회 상담 받아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각각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율하면 가구 전체 수입 흐름이 안정됩니다. 3. 건강보험료 폭탄? 체크하면 피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 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행동 팁. 자동차가 있다면 가족 명의 이전이나 저가 차량으로 변경을 고려하세요. 공시지가 높은 부동산은 세대 분리, 명의 변경 또는 임대 전환 등을 검토하세요. 은퇴 직후는 보험료 재산정의 기회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4. 지출 구조, 다이어트 소비 습관 리셋의 기회. 퇴직 직후는 소비 습관을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행동 팁. 가계부 앱으로 지출 흐름을 분석하고
고정비, 변동비 순서로 줄이세요. 통신사 요금제, 보험, 차량 유지비는 무조건 비교 견적 필수입니다. OTT 유료 멤버십, 정기 배송 구독은 3개월 멈춰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그립습니다. 5. 부채는 노후 암덩어리, 신용은 노후 부기. 대출이 있다면 이자만큼 은퇴 생활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행동 팁. 퇴직 전후 시점에 신용점수 조회하고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 계획 세우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절대 안 됩니다. 이자율은 지옥의 입구입니다. 6. 가족과의 재무 대화 한 번만 솔직하게 하세요. 엄마는 이제 매달 200만 원 정도로 살아가야 해. 이 말을 못해서 자녀에게 계속 기대게 되고 결국 스스로도 무너집니다. 행동 팁. 자녀와 함께 월 예상 수입과 지출표를 공유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말보다 우리 부부 노후 계획은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계획 중심으로 말하세요. 결국 이 6가지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 실천하면 은퇴 후 인생도 내 손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퇴직금을 운용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연금 타이밍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3개월 안에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조금 쉬다 생각하지 하다 보면 기회는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다 읽은 순간 메모장 하나 펴서 첫 번째 항목부터 적어보세요. 한 줄 결론.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3개월 안에 제대로 설계하면 30년이 든든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30년, 40년을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성과는 고스란히 퇴직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 무너져버리고 갑자기 빈자리를 채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적 안정은 갑자기 끊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은퇴 후 우리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꿈꾸던 은퇴의 끝자락에서 막다른 길에 선 채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은퇴 후 절벽 끝에 선 인생 노년의 비참한 현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쉬면서 즐길 날이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해온 만큼 은퇴 후에는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연금 혹은 개인저축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례 1. 정년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은 분입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인 낚시와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받은 연금과 개인 저축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해졌고 갑자기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몰려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매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비할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관리와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2. 건강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건강은 노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회사 일에 치이지 않으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자유 시간에 건강 문제로 인한 고민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례 이퇴직 후 건강 문제로 인생이 바뀐 박 씨. 박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한 후 퇴직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달 뒤 그는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의 꿈은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 여행을 떠나는 대신 병원을 자주 오가야만 했습니다. 박 씨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은퇴 후에 건강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력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겪게 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이 들면서 더욱 힘든 일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3.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 찾아온다.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와 함께 오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관계들이 끊기게 됩니다. 그 결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례 3. 퇴직 후 고립감을 느낀 이 씨. 이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퇴직 후 그는 급격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에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그의 삶은 고요한 일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자녀들은 바빠서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너무 외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퇴직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은 더 비참해진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이제 퇴직하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과 건강관리, 재정 계획과 사회적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절벽 끝에 선 인생 노년의 비참한 현실. 은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순간입니다. 30년, 40년을 열심히 일해온 후 이제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퇴직 후 갑자기 마주하는 빈자리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쉬면서 여유롭게 살자는 기대가 빈곤, 고립, 불안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물리면서 많은 이들이 그 후의 삶에 대한 큰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대개 퇴직금이나 연금, 저축을 통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의 자금으로 과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은퇴 후에 수입원이 고정되면 좋겠지만 연금만으로 생활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시한 채 은퇴를 준비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김 선생님의 경제적 위기. 김 선생님은 35년간 공교육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퇴직 후 그동안 열심히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로운 삶을 꿈꾸셨죠. 그러나 퇴직 후 첫 몇 년은 예상과 달리 급격히 살림이 빠듯해졌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긴 힘든 상황이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 등 자주 지출이 발생하며 김 선생님은 점점 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자신도 모르게 외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자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의 첫 몇 년은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해 나가야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문제와 노후 생활에 밀접한 관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업무에 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리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례 2. 박 씨의 건강 문제. 박 씨는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한 후 퇴직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기 어려웠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활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가 꿈꾸던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지만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그만큼 힘든 일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은 은퇴 후 빈번하게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사례 3. 이 씨의 사회적 고립. 이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많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퇴직 후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결국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삶에 치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퇴직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씨처럼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립감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모임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건강 관리와 사회적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은퇴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나 자산 관리,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저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한 준비. 은퇴 후의 삶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취미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의 준비가 없다면 빈곤, 고립,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는 은퇴 후의 삶은 상상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60세 은행 지점장, 태국 이민 후 절망. 퇴직금 다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후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태국은 오랜 기간 은퇴자들에게 노후의 천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은퇴 이민을 떠났다가 절망하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은행 지점장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60세 박 모 씨입니다. 박 씨는 퇴직과 동시에 노후 자금을 가지고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경쟁하기도 지쳤고 돈도 금방 쓰여버리는데 태국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는 처음 몇 달간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며 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현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태국 특유의 더운 날씨와 음식도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는 현지 사정의 어두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대부분 날린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62세 최 모 씨입니다. 그는 태국의 치앙마이의 매력을 느껴 아내와 함께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현지에 정착하면서 저렴한 생활비와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든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지의 의료 수준과 보험 문제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었고 결국 큰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 최 씨는 귀국해 아내의 건강을 돌보며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빠듯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58세 IT 업계 종사자였던 김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가 근처에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퇴직 후 태국 파타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처음 현지 생활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현지 교민들과도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으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지 생활과 문화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아름다운 사진과 긍정적인 후기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머물며 장기 체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 현지 의료 시스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교민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현지인과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아름답게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와 철저하지 않은 준비는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편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맞는 삶을 찾고 준비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해외 이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준비사항. 언어 및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해외 이민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으며 문화적 차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현지 언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생활 언어 습득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대화 표현을 집중적으로 익히세요. 현지에서 쇼핑, 병원 방문, 공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입니다. 현지인 강사와의 온라인 회화 강좌, 실제 현지인이 진행하는 회화 강좌를 통해 자연스러운 억양과 표현 방식을 배웁니다. 유튜브 및 팟캐스트 활용 현지 문화를 소개하거나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시청하며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를 높입니다. 현지 커뮤니티 참여, 한국 내 현지 국가 출신자들의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미리 문화를 익히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현지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활용법. 의료비 부담은 은퇴 후 생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의료 체계를 잘 모르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지 민간 의료보험 가입.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접근이 어려운 국가에서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의료보험의 보장 내용, 비용, 가입 절차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의료보험 활용.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하는 국제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전 세계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 유용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사전조사. 현지 사회보장제도 중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혜택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합니다. 연금, 장애수당, 응급의료 지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 방법. 숙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병원, 대사관, 현지 한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앰뷸런스 서비스 등의 작동 방식을 숙지해 두세요. 이러한 사전 준비는 해외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이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해외 이민 대신 국내에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꾸리는 방법.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고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의료 문제, 생활 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나 전원주택으로의 이주, 그리고 은퇴 후 소득 창출 방법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 소도시나 전원주택으로의 이주 사례 및 비용 분석. 1. 전원생활의 장점. 조용하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 가능. 주택 가격이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소규모 텃밭 가꾸기 등 자급자족 가능한 생활 실현 가능. 2주 사례. 사례 1. 58세 부부의 강원도
정선, 이주 서울에서 30년을 살던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 중입니다. 생활비는 대폭 줄었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한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사례의 62세 1인 가구의 충남 공주 이주원자 사는 이 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 공주에 작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서울 월세 생활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내며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덜고 있습니다. 3. 이주 비용 분석. 수도권 아파트 30평대 매각 약 8억 원. 지방 전원주택 구입 비용 약 2억 3억 원.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 충당 가능. 지방 생활비 월 150만 원 이하 가능 주택 보유 시. 2. 국내에서 은퇴 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1. 온라인 사업 및 재택근무. 블로그 운영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중고 물품 거래 및 스마트 스토어 운영. 이 지역 기반 일자리 및 창업. 농촌 체험 마을 운영. 카페, 작은 식당 창업. 로컬 마켓에서 특산품 판매. 3. 프리랜서 및 재취업. 번역 및 글쓰기 활동. 은퇴자 대상 강의 및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예, 신중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결론. 해외 이민이 반드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의미 있는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